안녕하세요. 써니 한국어 라디오 오늘부터 진행을 맡은 써니입니다. 제가 언어를 공부하면서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게 바로 매일 들을 수 있는 진짜 네이티브 표현들이었는데요. 실제 그 나라 사람이 하는 말의 속도로 많은 표현들을 들어보면서 귀에 익숙하게 하는 것. 언어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앞으로 공지된 요일과 시간에 이러한 라디오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아침과 저녁, 그 외의 시간이 될 때마다 들어보시면서 공부라는 마음보다는 한국어와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약간의 소개를 먼저 드릴 건데요. 방송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또 이 라디오 방송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설명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구성은요, 가벼운 토크를 짧게 시작하고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시간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에피소드를 읽어드릴 거고요. 오늘의 표현, 한국어 단어 소개드리면서 단어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한국어 퀴즈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맞출 기회도 드릴 건데요. 정답은 댓글과 그 다음 라디오 방송에서 공개해 드릴 예정이에요. 이 라디오 방송은 아침 버전과 저녁 버전이 있을 거라 통통 튀는 아침 라디오는 외출 준비할 때나 출근할 때 추천드리고 잔잔한 저녁 라디오는 저녁 식사 준비할 때 또는 자기 전에 추천드릴게요. 공부 방법은 대단한 거 없고요. 한번 일단 쭉 들어보세요. 언어는 사실 외국에 살아보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하잖아요. 저도 실제 1년 동안 해외에 살아본 경험이 있는데요. 처음엔 이해되는 게 거의 없다가 점차 20%, 30% 늘어나다가 또 60%, 70%까지 또 올라가게 되죠. 아무리 언어를 잘한다고 해도 아무리 실력이 늘어도 외국인이 다른 나라 언어를 100% 다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다 이해하려고 공부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매일 듣는다 라는 생각으로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외국분들을 위한 라디오 방송이지만 속도를 늦추지 않고 평상시 제가 하는 속도 그대로 말을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 혹시 너무 빨라서 이해가 안 된다거나 아직 초보자분들에게는 배속을 늦춰서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 올라갈 라디오 영상들은 제 경험도 있을 거고 진짜 사연처럼 꾸며진 허구의 이야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진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코너, 한국의 문화를 알아보자. 한국 하면 대표적인 게 K-팝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은 K-팝 자주 들으시나요? 좋아하는 가수나 아이돌 있으신가요? 요즘 한국에서 뜨고 있는 가수라고 한다면 올데이 프로젝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데뷔한 지 4일 만에 멜론 1위를 달성했다고 해요. 게다가 음악방송에서도 데뷔 열흘 만에 첫 1위를 해서 요즘 주목을 많이 받는 그룹이에요. 사실 아이돌 하면 여자 그룹, 남자 그룹 이렇게 딱 나뉘기 마련인데 올데이 프로젝트는 오랜만에 나온 혼성 그룹이라 더 주목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혼성 그룹이 나온다고 하면서 진짜 인기가 있겠어? 뜨겠어? 라는 반응들이 있었는데 그런 반응들이 무색하게 빠른 속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참, 그거 아세요? 한국에는 팬 문화 용어가 있어요. 다른 나라에도 물론 있겠지만 한국에서 사용하는 팬 문화 용어를 조금 소개해드려 볼게요. 먼저 어떤 연예인의 팬이 됐다 했을 때 쓰는 표현을 입덕했다 라고 해요. 여기서 연예인이라고 하는 건 가수나 배우나 개그맨,
다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좋아하는 연예인의 팬으로서 활동하는 것을 덕질하다 라고 표현해요. 그 연예인의 유튜브를 찾아서 본다거나 콘서트에 간다거나 여러 덕질 활동들이 있겠죠? 입덕, 덕질이라는 대표적인 팬 문화 용어가 있는데 그 중에 입덕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조금 더 확장을 해본다면 입덕맴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여기서 맴은 멤버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입덕 멤버인 거죠. 즉 이 말은 그룹이 있으면 그 중에 어떤 한 명의 가수 때문에 입덕, 좋아하게 됐다라는 의미예요. 또다시 예를 들어보면 너 블랙핑크 멤버 누구 좋아해? 아, 나는 지수가 입덕맴인데 지금 최애 맴은 제니야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최애 맴이라는 표현도 나왔잖아요. 이거는 바로 최고로 애정하는 멤버를 줄여서 최애 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최애라는 표현 또한 젊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입덕맴인데 지금 최애 맴은 제니다 라고 했을 때 처음에 지수를 좋아해서 블랙핑크 팬이 됐는데 지금 제일 좋아하는 멤버는 제니야 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DJ 써니의 에피소드. 오늘은 첫 라디오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제 인생에서의 가장 자극적이고 우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우프다라는 건 웃긴데 슬프다라는 표현이라는 점 참고해주세요. 제가 일본에서 잠깐 살았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그때 한국에 있던 남자친구랑 헤어지면서 슬픔에 빠져있던 시기가 있어요. 거의 밥도 못 먹고 시금전폐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하루는 제 생일에 친구를 만나러 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전철을 타는 순간 너무 어지럽고 살짝 앞이 흐릿해지면서 귀도 잘 안 들리는 그런 증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뭔가 이건 문제가 생겼다. 아, 서 있기가 너무 힘든데? 라고 생각한 찰나에 마침 자리가 생겨서 눈을 감고 조금 쉬면서 목적지까지 가고 있었어요.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해서 내렸더니 또 어지럽고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캔 음료 중에 초코 음료를 하나 뽑아서 마셨거든요. 그렇게 쉬다가 약속 시간도 있고 하니 다시 걸어갔는데요. 가다가 이번에는 속도 뭔가 좀 안 좋고 토하고 싶은 그런 기분도 들었어요. 기운이 없으니 중간중간 멈춰서 쪼그려 앉아 쉬기도 하고 다시 걸어가다 또 쉬고 누가 보면 저 사람 왜 저래? 싶었을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의 시선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약속 장소 앞에 도착했는데 그 앞에서 그냥 의식은 있는 채로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거의 누워버린 그런 상태였죠. 그때 마침 친구는 저한테 와줘서 계속 말을 걸어주고 있었고 지나가던 할아버지께서 괜찮냐고 물어봐 주시고 119에 전화를 걸어주셨어요. 그래서 구급차가 와서 저를 태웠죠. 그런데 진짜 그때는 슬펐는데 지금 생각하면 웃기기도 한 게 거기서 생년월일을 물어보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이에요 라고 대답한 게 어이도 없고 말하면서 황당했달까요? 사실 도착하고 나니 어지럽고 토하고 싶고 앞이 잘 안 보였던 그런 증상들이 하나도 없어지고 완전히 멀쩡해져서 의사분이 어디가 아프냐 라고 묻는데 아픈 데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그때는 제가 일본어도 잘 못할 때라서 의학 용어를 말하지도 못하겠고 이런 증상들이 있었다라는 것도 말을 못한 채로
의사도 어리둥절, 저도 어리둥절. 그렇게 약을 처방받고 왔었어요. 시간 지나 생각해보니 아마 일시적인 저혈압 증상이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또 너무 죄송한 일이 하필 길거리에 제가 쓰러져서 모르는 분이 119에 전화를 걸어주신 거잖아요. 그랬더니 경찰이 병원에 출동하더라고요. 원래 일본에서는 길거리에 쓰러지고 하면 경찰이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해요. 경찰분이 저한테는 안 오셨고 친구한테만 이것저것 물어봤다고 하는데 친구한테 혹시 친구를 때린 건 아니죠? 하면서 아닌 거 알고 있지만 기본적인 질문이라 물어본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친구는 완전 손살에 치면서 아니요 라고 했다고 해요. 저는 한국에서도 구급차에 타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일본에서 타봤다는 에피소드입니다. 여러분, 헤어지더라도 입맛이 없어도 그래도 꼭 잘 챙겨 먹고 바쁘게 살다 보면 잊혀지진 않지만 무뎌지기는 합니다. 시간이 약이다 라는 말이 그때는 제일 듣기 싫은 말이었는데 시간 지나면 그 말만큼 정답은 없더라고요. 자, 그럼 세 번째 코너 넘어갈까요? 세 번째 코너, 오늘의 표현, 이것만 외워보자. 첫 번째 단어는 허구. 허구라는 표현은 사실에 없는 일을 사실처럼 꾸며서 만든 것을 말해요. 일상 회화에서 그렇게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알아두면 좋은 표현입니다. 예문을 들면 이 이야기는 허구입니다. 이 소설은 허구로 지어진 소설입니다. 이 드라마는 허구가 아닌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등의 표현으로 쓸 수 있어요. 두 번째 단어는 시금전패. 시금전패라는 표현은 먼저 시금, 먹고 마시는 행위를 뜻하고요. 전패라는 것은 완전히 그만두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행위를 완전히 그만두다 라는 뜻이겠죠? 예문으로는 큰 충격을 받아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 식음 전폐하며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표현은 쪼그려 앉다. 이 표현은 원래 쪼그리다 라는 표현과 앉다 라는 표현을 합쳐서 사용한 표현이에요. 쪼그리다 라는 말뜻은 움츠리고 앉다 라는 의미라 이 표현 안에도 앉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쪼그리고 있다 라고만 해도 똑같은 의미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문으로는 그녀는 배가 아파 쪼그려 앉아 쉬고 있었다. 라든지 민수는 쪼그려 앉아 쓰레기를 주웠다.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표현은 어리둥절. 어리둥절이라는 표현은 비슷한 표현으로 당황스럽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일 때문에 얼떨떨한 상황에서 쓰는 표현이죠. 예문으로는 남자친구가 갑자기 화를 내서 어리둥절했다. 라든지 생각지도 못하게 고백을 받아서 어리둥절했다. 등의 느낌으로 쓸 수 있어요. 다섯 번째 표현은 무뎌지다. 무뎌지다 라는 표현은 원래 사전적으로 무디어지다가 맞는 표현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으로는 무뎌지다 라고 많이 말해요. 아무래도 무디어지다를 빨리 말을 하면 무뎌지다가 되기 때문에 줄임말 형태로 쓰다가 익숙해진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무뎌지다는 표현은 어떤 감정이나 감각의 힘이 비교적 줄어들게 되었을 때 쓰는데 이건 예문을 통해 공부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문으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받은 감정이 무뎌졌다. 라든지
손을 다쳐서 감각이 무뎌졌어 등의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5가지 표현은 눈치채셨겠지만 오늘의 라디오 방송 중에 제가 썼던 표현이기도 해요. 읽기 연습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첫 번째 단어, 허구, 허구, 허구. 두 번째 단어, 시금전패, 시금전패, 시금전패. 세 번째 단어, 쪼그려 앉다, 쪼그려 앉다, 쪼그려 앉다. 네 번째 단어, 어리둥절, 어리둥절, 어리둥절. 다섯 번째 단어, 무뎌지다, 무뎌지다, 무뎌지다. 마지막 네 번째 코너 퀴즈 들어갑니다. 한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친구한테 말을 걸 때 습관처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힌트를 하나 더 드리자면 외국인이 들었을 때는 자칫 부정적인 뉘앙스로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꼭 부정적일 때만 쓰는 게 아니라 말을 시작하기 전 습관과도 같이 쓰는 표현입니다. 무엇일까요? 정답은 댓글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첫 라디오 방송이었어요. 아직 서툰 부분도 있고 어색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듣기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써니 한국어 라디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